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메이에르 제2회 정기연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규모가 좀 작은데 오시면서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 출연진들이 여러분들이 다 누구신지 성함도 하나하나씩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다 알고 있어서 저희 그냥 편안하게 즐겨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도 악기 연주하면서 이렇게 가까이 관중들이랑 가까이 연주해 본 게 또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냥 저희도 부담 내려놓고 할 테니까 이제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프로그램 총 60분으로 준비했고요. 1부는 피터와 늑대, 2부는 민동영 선생님 작곡하시고 제가 집필한 어린 왕자, 별이 된 어린 왕자 들려드릴 텐데요. 음악극 시리즈입니다. 저희가 지금은 쇼케이스처럼 먼저 여러분들 모시고 이제 발표를 할 거고, 이제 내년부터 이걸로 본격적으로 연주를 다닐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음악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프로코피예프의 어린이를 위한 음악동화 피터와 늑대입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과 동물들은 제각기 오케스트라의 악기로 묘사되는데요. 새는 플루트로, 오리는 소프라노 색소폰으로, 할아버지는 바리톤 색소폰으로, 고양이는 테너 색소폰으로, 늑대는 피아노로, 피터는 앙상블 투티로, 자, 그럼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어느 이른 아침 피터는 문을 열고 널따랗게 펼쳐진 풀밭으로 나아갔어요. 작은 새 한 마리가 나무 꼭대기에 앉아 있었어요. 세상이 정말 조용하구나. 작은 새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제재거렸어요.
마리가 뒤뚱뒤뚱 걸어 나왔어요. 오리는 피터가 문을 닫지 않는 걸 보곤 뛸 듯이 기뻐했죠. 풀밭에 있는 작은 연못에서 헤엄을 쳐야지. 꽥꽥. 오리는 이렇게 마음먹었어요. 작은 새는 오리를 보더니 풀밭으로 날아 내려왔어요. 그러고는 오리 곁에 앉아 어깨를 으쓱하며 머리를 돌렸죠. 너는 무슨 새가 날지도 못하니? 그러자 오리가 말했어요. 너는 무슨 새가 헤엄도 못 치니? 오리는 보란듯이 연못 속으로 풍덩 뛰어들었죠. 오리와 작은 새는 한참을 옥신각신 말다툼을 벌였어요. 오리는 연못에서 헤엄치고 작은 새는 연못 주위를 종종거리면서 말이에요. 피터는 아까부터 이 모습을 바라보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고양이 한 마리가 풀밭을 가로질러 슬금슬금 기어오고 있었거든요. 고양이는 새와 오리를 보며 이렇게 생각했어요. 쟤들은 말다툼을 하느라 정신이 없구나. 내가 잡을 수 있겠는데? 야옹! 고양이는 부드러운 앞발을 도둑처럼 슬그머니 내딛었어요. 조심해! 피터가 소리쳤어요. 새는 재빨리 나무 위로 날아올랐죠? 오리는 마구 화를 내며 몸 한가운데서 외쳤어요. 저리 가! 저리 가! 꽥꽥! 고양이는 작은 새가 날아올라간 나무 주위를 빙빙 돌며 생각했어요. 나무 위로 뛰어 올라가서 확 잡아챌까? 내가 다가가면 새는 벌써 날아가 버리겠지? 야옹! 그때 피터의 할아버지가 바깥으로 불쑥 나왔어요. 할아버지는 피터가 문을 열고 풀밭으로 나와서 화가 매우 났죠. 피터, 여기는 정말 위험하단다. 숲속에서 늑대가 나오면 대체 어떻게 할 테냐?
피터는 할아버지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자기 같은 소년들은 그깟 늑대쯤은 무서워하지 않는다면서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피터의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문을 아주 세게 잠가버렸죠. 피터와 할아버지가 막 풀밭에서 나갔을 때 커다란 회색 늑대가 숲에서 나왔어요. 늑대를 본 고양이는 나무 위로 쏜살같이 올라갔어요. 깜짝 놀란 오리도 꽥꽥거리면서 연못을 뛰쳐나오려고 날개를 푸드득거렸죠. 오리는 온 힘을 다해 재빨리 날갯짓을 했지만 늑대는 훨씬 더 재빨랐어요. 늑대는 더욱 가까이 다가와서 오리를 와락하고 덮쳤어요. 그리고는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죠. 자, 이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고양이는 나무 위에 앉아 있고, 작은 새는 고양이에게서 멀리 떨어진 나뭇가지 위에 앉았어요. 늑대는
나무 주위를 빙빙 돌며 고양이와 작은 새를 탐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피터는 굳게 잠긴 문 뒤에서 이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피터는 늑대가 조금도 무섭지 않았거든요. 피터는 얼른 집으로 뛰어가 두꺼운 밧줄을 가져왔어요. 그리고는 벽을 타고 올라갔죠. 마침 늑대가 빙빙 돌고 있는 나무에 나뭇가지 하나가 벽이랑 맞닿아 있었어요. 피터는 가지를 붙잡고 살금살금 나무 위로 올라갔죠. 피터가 작은 새에게 속삭이며 말했어요. 새야, 나랑 같이 늑대 주위를 왔다 갔다 해보자. 앞발에 채이지 않게 조심하고. 작은 새는 늑대의 머리에 날개가 닿을 듯 말 듯 스치고 지나갔어요. 늑대는 약이 올라서 이리 펄쩍 저리 펄쩍 뛰어올랐죠. 여러분은 정말 모를 거예요. 작은 새가 얼마나 늑대를 약올리고 늑대는 또 작은 새를 얼마나 붙잡고 싶어 했는지 말이에요. 작은 새는 요리조리 능숙하게 늑대의 손길을 빠져나갔어요. 그동안 피터는 밧줄로 올가미를 만들었어요. 올가미를 아래로 조심조심 늘어뜨린 뒤에 말이에요. 늑대의 꼬리가 올가미에 걸려들자 아주 힘껏 잡아당겼어요. 늑대는 자기가 붙잡힌 걸 알고 도망가려고 아주 사납게 날뛰었습니다. 피터는 재빨리 밧줄을 나무에 묶어버렸어요. 늑대가 힘차게 뛰어오를수록 올가미는 더욱더 세게 조여졌죠.
늑대였어요. 사냥꾼들이 숲속에서 나왔어요. 늑대의 발자취를 쫓으며 총을 탕탕 쏘고 있었어요. 피터는 나무 꼭대기에서 사냥꾼들에게 소리쳤어요. 쏘지 마세요. 작은 새랑 제가 같이 늑대를 잡았어요. 이 늑대를 동물원에 데려가도록 도와주세요. 자,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주인공들의 힘찬 승리의 발걸음을 떠올려 볼게요. 용감한 피터가 맨 앞에 섰죠. 사냥꾼들이 늑대를 들고 그 뒤를 따랐어요. 행진의 끝을 맺는 것은 할아버지와 고양이였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어요. 거참, 우리 피터가 늑대를 잡지 못했으면 어쩔 뻔했어.
즐겁게 지저귀며 이들의 머리 위를 날아다녔어요. 피터와 내가 뭘 잡았는지 한번 보세요. 저희 정말 용감하죠? 여러분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면 늑대 뱃속에서 오리가 꽥꽥거리는 소리도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늑대는 너무 서두르다가 오리를 산채로 꿀꺽 삼켰다지 뭐예요. 네, 방금 들려드린 피터와 늑대는 원래 프로코피예프가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작곡한 곡인데요. 그거를 이제 저희 하나, 둘, 셋, 넷, 5명이서 오케스트라의 음들을 이제 선택적으로 골라서 저희가 그런 연주한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프로코피예프가 오케스트라로 작곡을 하고 저희 동혁 선생님, 민동혁 선생님께서 편곡해 주셔서 저희가 이제 연주를 한 작품이고요. 저희가 올해 아이들 대상으로 연주를 했던 학교 연주를 다녔던 그런 곡입니다. 자, 두 번째 곡은 저희 멤버가 조금 바뀌어요. 제 옆에 계신 김태현 선생님께서는 저희 연주 1년 동안 같이 연주해 주셨던 저희 객원 선생님이신데 2부에서는 저희 멤버인 빈재현 선생님께서 1부 내내 방 안에 숨어 계셨거든요. 빈재현 선생님. 네, 그래서 이제 멤버가 좀 체인지가 되고 1부에 피아노 연주해 주셨던 김예빈 선생님 대신에 이제 어린 왕자 작곡해 주신 민동현 선생님께서 앞으로 나와서 연주를 해 주시겠습니다. 어린 왕자, 하동주 지필, 민동혁 작곡. 겨울이 되면 사람들은 잊고 지내던 마음 한구석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그곳엔 늘 비행사가 되기 전 어린 시절에 제가 있었죠. 어릴 적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을 그린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걸 보고 어른들은 예쁜 모자를 그렸구나 라고 했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어른들은 상상보다 이유를 더 믿는다는 것을요. 사막에서 길을 잃은 어느 날 저는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존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나의 상상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지금부터 어린 왕자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사막에서의 첫 만남. 저기 나에게 양을 하나 그려줄 수 있어? 그 아이의 첫 마디는 적막한 사막의 고요를 깼습니다. 양이라면 나의 꽃을 지켜줄 수 있을까?
꽃이라는 단어에 이토록 깊은 마음이 스며 있다니. 그 아이가 살던 곳에는 장미꽃 한 송이가 살고 있었다고 해요. 이장 장미의 이야기. 그 꽃은 참 예뻐. 하지만 고약한 버릇도 많아. 걔는 자꾸 내가 화를 내길 바라거든. 어린 왕자와 장미는 세 걸음이면 돌아볼 수 있는 작은 별에서 살았다고 해요. 둘은 서로를 좋아했지만 좋아한단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듣다 보니 어른들도 별반 다르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가까이 와서 바람을 막아주세요. 내게는 가시가 있다지만 바람 때문에 얻는 상처는 여전히 두려운걸요. 나는 다른 장미와는 다른 특별한 존재예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아이는 이 작은 삶에서 나와 더 넓은 세상에서 사랑을 배우고자 별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모습을 닮은 어른들을 보게 됩니다. 왕의 별. 어린 왕자가 처음으로 만난 별에는 왕이 살고 있었어요. 그가 보기엔 왕 혼자만 사는 별이었는데 그는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명령한다. 행복해져라. 저 우주의 벌들도 나한테 복종을 한단다. 별들도 복종을 한다고요? 저도 별에서 왔어요. 제가 버려두고 온 작은 별이 생각나요. 저는 해가 지는 걸 보고 싶어요. 지금 해가 지도록 명령해주세요. 제게 노을을 보는 기쁨을 허락해주세요. 권위는 이성에 기반해야 된다. 실행 가능한 명령만을 내려야 되지. 너는 해가 지는 걸 보게 될 것이야. 내가 그리 명령할 터이니 단 내 운영 원칙에 따라 조건이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것은 대략 오늘 저녁 7시 55분 정도가 되겠구나. 어린 왕자는 당장 해가 지는 걸 보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그만 지루해져서 이만 일어나겠다고 왕에게 말했죠. 왕은 그에게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며 백성이 없는 별에서 아이를 법무 대신으로 임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재판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재판을 해요? 별 어딘가에 살고 있는 늙은 들쥐를 재판해라. 들쥐의 목숨은 너의 뜻에 달려있다. 저는 들쥐의 목숨을 갖고 놀고 싶지 않아요. 폐하의 명령이 이행되길 원한다면 합당한 명령을 내려주세요. 예를 들면 1분 내로 즉시 이것을 떠나라고 말이에요. 대답이 없는 왕을 뒤로 한 채 어린 왕자는 왕의 별을 떠났습니다. (4장) 허영쟁이의 별. 어린 왕자는 두 번째 별에 살고 있는 허영쟁이를 만났어요. 그는 이상한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이리 와, 손을 마주쳐보렴. 어린 왕자가 박수를 치니 허영쟁이가 모자를 들어올려 인사했어요. 우와, 왕이 있던 별보다 더 재밌잖아? 어린 왕자는 다시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허영쟁이가 다시 인사를 했죠. 5분 정도 지나니까 어린 왕자는 단조로운 놀이에 지쳐버렸어요. 근데요, 만약에 모자를 떨어뜨리면 어떡해요? 허영쟁이는 오로지 자기를 향한 칭찬만 듣는 사람이었기에
어린 왕자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너는 내가 이 별에서 가장 잘생기고 가장 옷도 잘 입고 가장 똑똑하고 제일 부유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니? 당신은 이 별에 혼자 살잖아요. 그냥 장난 좀 맞춰줘. 다시 나를 찬양해봐. 네, 찬양해요. 근데 그게 왜 당신을 기쁘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린 왕자는 별을 떠나며 어른들은 분명 이상한 구석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오장 술꾼의 별. 다음 별에는 술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번 방문은 매우 짧았으나 어린 왕자는 무척이나 우울했어요. 저 여기서 뭐 하세요? 술 마시고 있다. 왜요? 내가 부끄럽다는 사실을 잊으려고. 어린 왕자는 간절히 그를 구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자세히 물었죠. 뭐가 그렇게 부끄러운데요? 술을 마시는 게 부끄럽지. 어린 왕자는 당황해서 그곳을 떠나야 했어요. 가면 갈수록 어른들은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6장 사업가의 별. 이 별에 사는 사업가는 너무나도 바빠서 어린 왕자가 옆에 온 줄도 몰랐어요. 그저 계속 숫자만 세고 있었죠. 좋았어. 자, 그럼 다 해서 505억 162만 2731개군. 뭐가 5억 개가 있어요? 별들. 나는 이 별들을 다 소유하는 거지. 별을 소유한다고요? 어떻게요? 별을 소유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부자가 되어서 더 많은 별을 소유할 수 있지? 술꾼 아저씨랑 비슷한 논리네. 어떻게 별을 소유해요? 그야 주인 없는 별은 내 거지. 내가 먼저 제일 발견했으니까. 그럼 그 별로 뭐 해요? 저는요, 머플러가 있으면 목에 두르고 다녀요. 꽃이 생기면 꽃을 타서 가지고 다니고요. 근데 아줌마는 별을 딸 수도 없잖아요. 하지만 은행에 넣어둘 수는 있어. 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별의 숫자를 작은 종이에다가 적어둔다는 말이지. 그리고 서랍 속에 그 종이를 넣고 자물쇠를 채워서 잠그는 거야. 저는 꽃이 한 송이 있는데요. 그녀한테 맨날 물을 줘요. 우리 별에는 화산도 3개 있는데 매주 청소해주고요. 휴화산도 청소해줘요. 그럼 화산에게도 꽃에게도 모두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아줌마는 별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어린 왕자는 그 별을 떠났습니다. (7장) 가로등지기의 별. 이번 별은 지금까지 방문한 별들 중 제일 작은 별이었어요. 가로등 하나랑 가로등지기 한 사람만이 서 있을 공간이 다였죠. 어린 왕자는 천체 어디쯤 이런 작은 곳에 왜 가로등과 가로등을 켜는 사람이 필요한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왕이나 허영쟁이, 술꾼, 그리고 사업가보다는 이상하지 않다고, 적어도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죠. 안녕하세요. 방금 가로등 끄신 거예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가로등지기가 다시 불을 켰습니다. 왜 금방 다시 불을 켜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할 것도 없어. 그는 다시 불을 껐습니다. 나는 지독하게 힘든 일을 하고 있단다. 옛날에는 합리적인 일이었어. 아침에 불을 끄고 저녁이 되면 불을 켰거든. 그래서 낮에 일이 없을 땐 쉬었고 밤엔 잘 수가 있었어. 근데 해마다 별이 점점 빠른 속도로 도니까 이제는 1분에 한 번씩 가로등을 껐다 켜야 해. 도무지 쉴 틈이 없단다. 원하신다면 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저씨네 행성은 다 가서 세 걸음만 걸으면 다 돌아볼 수 있잖아요. 천천히 걸음을 맞춰서 걷기만 하면 늘 태양이 떠 있는 쪽에 있을 수 있어요. 쉬고 싶을 땐 그저 길 따라 걸어가면 돼요. 고맙지만 그건 별 도움이 안 되는구나.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건 잠을 자는 거야. 그 말을 들은 어린 왕자는 할 수 없네요 하면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지리학자의 별. 6번째 별은 이전보다도 10배도 더 큰 별이었어요. 그곳에는 엄청난 양의 책을 쓴 한 노인이 살고 있었죠. 드디어 탐험가가 도착했네. 자네는 어디서 왔는가? 누구세요? 나는 지리학자란다. 바다와 강과 산과 사막 어디 있는지를 연구하는 사람이지. 어린 왕자는 살면서 이 정도로 큰 별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우와, 여기는 정말 아름다워요. 혹시 드넓은 바다도 있어요? 그건 알 수가 없단다. 하지만 지리학자라면서요. 맞아. 하지만 탐험가는 아니지. 마침 탐험가가 필요한데 아주 잘 됐구나. 강과 바다의 수를 세러 다니는 건 지리학자의 일이 아니야. 지리학자는 중요한 일을 하느라 한시도 책상 앞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대신 우리는 탐험가들이 답변하는 걸 기록할 거야. 너도 탐험가이지 않니? 어서 너의 별의 이야기를 해다오. 우리 별은요, 아주 특별하지는 않아요. 굉장히 작고 화산이 3개가 있어요. 2개는 활화산, 하나는 휴화산. 근데 그 휴화산도 언제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어찌 될지 모르지. 아, 그리고 꽃도 한 송이 있어요. 나는 꽃은 기록하지 않아. 에? 왜요? 제 꽃이 얼마나 예쁜데요? 꽃은 덧없기 때문이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지리학은 영원에 가까운 사실만을 기록한단다. 덧없다는 건 곧 사라져버릴 위험이 있다는 뜻이지. 제 꽃이 곧 사라져버릴지도 몰라요? 어린 왕자는 연약한 꽃을 혼자 별에 두고 왔다는 생각에 여행을 떠난 후로 처음으로 후회했어요. 지구라는 별에 가보렴. 아주 좋은 곳이라고 하더구나. 그렇게 어린 왕자는 어여쁜 장미꽃을 마음에 품고 길을 떠났습니다. 지구. 그리하여 어린 왕자가 7번째 방문한 별은 제가 살고 있는 지구였습니다. 지구는 평범한 별이 아니었죠. 왕, 지리학자, 사업가, 술꾼, 허영쟁이. 그러니까 어른들이 50억 명 넘게 살고 있었어요. 어린 왕자처럼 지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오해하실 수도 있겠네요. 사실 지구상에서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은 지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비행사인 나는 알죠.
이 자연이 얼마나 위대하고 광활한지. 어린 왕자의 말로는 지구에 와서 뱀을 맨 먼저 만났대요. 그가 혹시 지구가 아닌 다른 별에 떨어진 건 아닌가 걱정하고 있을 때 뱀이 달빛을 띤 고리 모양으로 모래를 휘저으면서 나타났다고 하더군요. 안녕? 지구에는 사람이 없니? 여긴 사막이야. 사막엔 사람이 없어. 어린 왕자는 사막 밤하늘을 바라보며 뱀에게 자신이 온 별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리고는 한참 동안 뱀을 쳐다보았죠. 넌 좀 이상한 동물이구나. 손가락처럼 가느다랗고 발도 없잖아. 먼 곳을 여행할 수도 없고. 나는 너를 훨씬 멀리 데려갈 수 있어. 내 몸에 닿은 사람은 자기가 처음 나온 땅으로 돌아가게 돼. 나중에 네가 고향 별을 애타게 그리워하는 날이 온다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어린 왕자는 그렇게 뱀과 인사를 나누고 모래사막, 바위, 그리고 눈 덮인 땅을 오래오래 걸어 마침내 사람이 사는 집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담장 아래로 장미꽃이 만발한 정원을 발견했죠. 정원을 발견한 어린 왕자는 매우 당황했습니다. 분명 그의 별에 있던 장미는 자신이 우주를 통틀어서 자신 단 하나밖에 없다고 했었는데 이 정원에는 똑같이 생긴 꽃들만 5,000송이는 있는 게 아니겠어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장미를 가져서 난 세상을 다 가진 줄만 알았는데 그냥 평범한 장미 하나랑 내 무릎만한 화산 3개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아마 영원히 활동을 못하는 휴화산일 거고 그런 걸로 나 훌륭한 왕자가 될 수 없어. 어린 왕자는 풀숲에 누운 채로 잠시 울었습니다. (10장) 여우. 안녕. 먼 사과나무 아래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우를 본 어린 왕자가 말했죠. 넌 정말 사랑스럽구나. 이리 와서 나랑 같이 놀자. 난 너랑 놀 수 없어. 길들여지지 않았거든. 응? 길들여진다는 게 무슨 뜻이야? 그건 서로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지. 관계를 맺는다고? 맞아. 너가 날 길들인다면 우린 서로가 특별해진단다. 우린 서로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되는 거야. 난 다른 사람의 발소리를 들으면 금방 땅굴 속으로 숨지만 너가 날 길들인다면 난 너를 알아차리고 너의 발소리에 바깥으로 나오겠지? 밀밭을 볼 때마다 너의 황금빛 머릿결이 생각날 거야. 그렇게 널 기다리는 날마다 가슴이 두근거릴 거고 결국엔 저 밀밭을 스치는 바람소리도 사랑하게 될 거야. 나를 길들여줘. 하지만 난 지구에 있는 동안 친구들을 사귀어야 돼. 아직 알아가고 싶은 게 엄청 많은걸? 우리는 자기가 길들인 것만 진정으로 알 수가 있어. 친구를 만들고 싶다면 날 길들여도 좋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선 내게서 좀 떨어진 저기 풀밭에 앉아. 그리고 날마다 내게 조금씩 가까이 와서 앉으면 돼. 만약 너가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설렐 거야. 너가 아무 때나 온다면 나는 언제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넌 의식을 지켜야 돼. 의식? 그게 뭔데?
시간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 여기 사냥꾼들은 목요일마다 마을 아가씨들과 춤을 춰. 덕분에 나도 그날이면 포도밭까지 아주 긴 산책을 나가. 그런데 만약 사냥꾼들이 아무 때나 춤을 추러 간다면 모든 날들이 똑같아져 버리고 난 단 하루도 쉴 수 없겠지? 그렇게 어린 왕자는 같은 시간 여우를 보러 가며 그를 길들였어요. 이윽고 그가 떠나야 하는 날이 가까워졌죠. 눈물이 날 것 같아. 너 잘못이야. 나는 널 아프게 할 생각이 없었는데 네가 길들여달라 그래서. 알아. 안다면서 울려고 하잖아. 넌 결국 얻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나에겐 밀밭에 황금빛이 생겼잖아. 너는 이제 담벼락의 장미들을 다시 만나봐. 그럼 너의 장미가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야. 그런 다음에 내게 작별 인사를 하러 오면 내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알려줄게. 어린 왕자는 여우의 말을 듣고 담벼락에 장미꽃을 보러 갔어요. 그리고 말했죠. 너희는 내 장미와 전혀 달라. 너희의 겉모습은 아름답지만 텅 비어있어. 너희를 위해 생명을 바칠 사람이 없으니까. 물론 지나가는 사람들한텐 너희가 내 장미랑 똑같아 보이겠지만 나한텐 너희 전부보다 내 장미가 훨씬 더 소중해. 왜냐면 내가 매일같이 물을 주었거든. 유리덮개도 씌워주고 바람으로부터 지켜줬거든. 개의 불평도 들어주고 허영도 참아주고 아무 말 안 하는 거 참아준 것도 다 그 꽃을 위해서였어. 왜냐면 내 장미니까. 어린 왕자가 여우에게 돌아가자 여우는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 라는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11장) 우물. 어느덧 사막에서 비행기가 고장난 지 8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나는 비축해둔 마지막 물방울을 마시며 어린 왕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죠. 아직 비행기도 못 꽂혔고 물도 떨어졌어. 샘으로 천천히 걸어갈 수만 있다면 참 좋겠다. 여우가 보고 싶어. 우리는 힘없이 걷기만 했어요. 묵묵히 몇 시간을 걸으니 밤이 내리고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죠. 갈증으로 인한 미열에 시달리던 나는 꿈결인 듯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우와, 사막은 아름다워.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언제나 사막을 사랑했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우물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야. 내 말을 들은 어린 왕자가 여우와 같은 생각을 하며 기쁘다며 내 품에 안겼어요. 마음이 따스해지고 지구상에서 이보다 더 연약한 존재는 없는 것 같았죠. 그렇게 동이 틀 무렵 나는 우물을 발견했습니다.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지만 어린 왕자에게 먼저 물을 길러주었어요. 아저씨, 내일이면 내가 지구에 떨어진 지 1년이야. 바로 이 근처에서. 그럼 내가 마을에서 수천이나 떨어진 곳에서 널 만났던 게 우연이 아니라 그냥 되돌아가고 있었던 거야? 1년째 되는 날이라서? 난 속으로 두려웠습니다. 누군가에게 길들여진다면 눈물을 흘릴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여우의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아저씨는 이만 비행기를 고치러 가. 나는 여기서 기다릴게. 우리 내일 저녁에 다시 만나? 다음날 일을 끝내고 돌아오는데 저 멀리 어린 왕자가 돌담에 앉아있는 게 보였어요. 모래바닥에 찍힌 내 발자국을 보면 알아. 오늘 거기서 만나? 근데 너 괜찮은 거지? 내가 오래 아프지 않아도 되는 거지? 돌담 아래로 시선을 내린 순간 나는 뛸 듯이 놀랐어요. 어린 왕자 앞에 노란 뱀이 금방이라도 덮칠 것처럼 몸을 세우고 있는 게 아니었겠어요? 나는 서둘러서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며 그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뱀은 내 발소리를 듣고 모래바닥으로 스르르 사라졌어요. 무슨 짓이야? 왜 뱀이랑 얘기를 해? 나는 소리쳤습니다. 어린 왕자는 나를 쳐다보더니 두 팔로 내 목을 감싸 안았어요. 그의 심장이 매우 빨리 뛰더라고요. 아저씨, 나는 오늘 우리 별로 돌아가. 너무 멀고 힘들겠지만 아저씨가 나에게 그려준 양을 가지고 돌아가니까 괜찮아. 나는 이 아이의 웃음소리를 다시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견딜 수 없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 밤 1년이 되거든. 그럼 작년에 내가 떨어진 곳 바로 위에 우리 별이 있을 거야. 앞으로 아저씨가 밤마다 하늘을 볼 때 나는 그중 한 별에 살고 있으니까 모든 별들이 웃는 것처럼 느껴질 거야. 어린 왕자는 서서히 진지한 표정을 했어요. 오늘 밤에는 아저씨 오지 마. 나는 아파 보일 거야. 원래 그런 거래. 그러니까 보러 오지 마. 그날 밤 아이는 말없이 떠났습니다. 그가 사라진 사실을 알고 서둘러서 그를 찾아 나서니 어디론가를 향해 재촉걸음을 하는 아이를 발견했죠. 아저씨였네. 아저씨, 나는 지금 몸이 너무 무거워서 먼 별까지 갈 수가 없어. 내가 죽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야. 나도 곧 별들을 바라보겠지? 너무 근사할 거야. 이제 나 혼자 있도록 조금 떨어져 주라. 아저씨, 나는 내 장미를 돌봐줘야 돼.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가시 4개를 갖고 있는 게 전부니까. 그때 그의 발목 언저리에서 노란 섬광이 일었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떠났어요. 난 어린 왕자가 자기 별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당신이 언젠가 아프리카 사막을 여행하게 된다면 서둘러 지나치지 말고 잠시 그의 별 아래서 기다려주세요. 만약 그때 황금빛의 머릿결 아이가 당신에 다가와 오거든 당신은 그가 누군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러니 부디 그에게 다정하게 대해주세요. 그리고 그가 그리워서 슬퍼하는 나에게 편지 한 통 써주세요. 그가 다시 돌아왔다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잘 들으셨나요? 잘 들으셨나요? 네, 저희가 이제 작년에 올해 2025년에 피터와 늑대를 하면서 이유진 배우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2024년 겨울부터 민동영 선생님과 연이 닿아서 이제 저희는 원래 악기만 연주하는 팀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좀 더 복합 문화적인 그런 예술 활동을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저희 주변에 이런 재능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이제 새로운 작품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올해는 음악극을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에는 아마 작년에 창단 연주회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때는 정말 클래시컬한 고전 작품들을 많이 했고 이제 올해는 음악극, 이제 내년에는 이제 조금 더 새로운 멤버들과 함께 해서 다채로운 무대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준비한 정규 프로그램은 이게 끝인데요. 이제 정말 찐 막곡, 앵콜로 캐롤 메들리 하나 들려드리고 저희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